천문학자들이요,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행성이 존재하는가,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갖춰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가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별의 주변에서 행성이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면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힘들겠죠. 전부 다 증발해버려서 기체 상태로,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겠죠. 반면에 중심별의 광도가 너무 낮게 되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음의 형태, 즉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그럼 중심별로부터 멀리 있어야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태양이 이 정도 크기로 존재하는데요, 그때 생명 가능지대는 지금 딱 이 구역입니다. 지구만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역 안에 행성이 존재해야지 생명이 살 수 있는,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억 5천만 년 후에 태양은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의 사이즈가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 당연히 지구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되게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태양이 커지면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 또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지금 목성과 토양 위치가 12억 5천만 년 후에는 생명 가능 지대, 즉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구역이 됩니다. 지금 태양이 더 작았을 때보다 구역이 더 멀어졌고요. 그리고 구역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제일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요, 비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체가 자신의 온도를 유지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얼음이 위에서 얼기 때문에 표면부터 얼죠. 그러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물속에서는 여전히 물고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들을 매우 잘 녹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들이 수건의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쉽게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체내 독성 물질을 물속으로 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성의 조건은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요, 생명 가능지대가 원래 기존보다 훨씬 더 뒤에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두껍게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행성이 그냥 바깥쪽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었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있는 수소의 소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별이 소멸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별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행성이 배치가 될 확률이 너무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별과 행성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별이 행성의 앞부분을 매우 큰 중력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행성의 특정 부분만이 행성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행성과 그리고 태양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이 별이 항성의 앞부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행성의 앞부분만 계속 이 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쪽 면은 계속 별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낮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뒷면은 빛을 계속 못 받기 때문에 밤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해야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려면요, 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존층이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다 차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입사하는 유해한 자외선이나 우주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가 있어야지 온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온실 효과는 지표면의 온도를 좀 적당한 온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는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성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장은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풍의 많은 에너지를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성에 이러한 자기장이 없게 된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